학생 여러분, 자 2교시입니다. 2교시 오늘은 1주차 OT 위주이기 때문에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고요. 좀 가벼운 얘기만 좀 할게요. 1교시에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책 한 권 소개를 했습니다. 자 2교시는 더 이제 부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거 자기 성격 다 아시죠? MBTI로 했던 거, MBTI 검사하고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분석을 자료를 준비하면은 그것이 이제 중간고사와 학생 발표와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기 1학년 때 했던 MBTI 분석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별 학습 내용이죠. 그 1주차이기 때문에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 주로 OT죠, OT. 제가 팀빌딩은 뭐 못한다고 했죠. 희망사항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자기 비전 및 분석인데 이게 취업 전략 작성하기인데 이게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 스와트 분석을 할 때 이때 필요한 게 이제 MBTI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 시간에 잠깐 둘째 번 시간이니까 좀 체크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4주까지가 우리가 비대면 강의고요. uncontact라고 하는 접촉하지 않는, 사실 접촉하지 않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접촉은 하잖아요. 그죠? 좀 말이 조금 그런데 이쪽부터 이제 우리가 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 교과목명이죠. 16빛깔의 다양성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다양성이죠. 근데 이러한 척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거라서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들어맞아요. 자기 성격을 알고 있다는 거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이 그에 대처할 수도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취업적 경력 관리 학습 개요. 자아인식 능력이란 자신의 재능, 흥미, 성격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체계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용하죠. 사람마다 모두 개성이 다릅니다. 즉, 여러분, 얼굴도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죠? 얼굴도 다 다르고, 또 모두 다릅니까? 성격도 달라요.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게 이상하죠.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성격이 안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르죠? 사람마다 모두, 그래서 얼굴과 성격 모두 합친 게 이게 뭡니까? 성격이죠. 즉, 개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 결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들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르긴 다르지만 그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그룹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유형화된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은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의 성격을 16가지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 건지, 즉 16가지로 분류한 게 뭡니까? MBTI죠. MBTI. 그래서 여기에 성격을 분류해 보고 이 성격대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탐색해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OT 시간에 기본적인 것을 MBTI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봅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 다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죠. 자, 이거 만화 한번 볼게요. 만화 6컷짜리죠. 둘이
집으로 데리러 갈게.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나 지금 레포트 쓰고 있는데 그런데 끝나고 내 친구 좀 볼 거야. 그죠? 그래? 그럼 내 몇 시 갈까? 뭐 생각해 보니까 뭐 백화점에 가야 되고 그죠? 이 특히 뭡니까?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냥 네가 결정해 원하는 시간은 언제든지 와줘. 이게 아주 애매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요 벌어지는 사태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 남자는 고민합니다. 레포트 쓰는데 대충 3시간 걸리고 친구 보는데 2시간. 그죠? 3시, 4시? 한 5시쯤 가면 되겠다고 했는데 5시에 떡 가니까 뭐예요? 예, 아직도 가지 못하고 누워있죠. 아파서 누워있죠. 그죠? 상황도 다르고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죠. 이렇게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인식하는 기준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해집니다.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굉장히 다르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결과를 내는 거는 전혀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그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면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면은 다양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다양하게 보려고 원칙 몇 가지만 정해주고 다양성을 주는데 이게 진짜 엉뚱해집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인간과 성격, 비슷한 성격, 다른 성격. 자, 성격이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성격이란 한 사람에게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사고, 감정, 행동의 습관입니다. 습관. 일회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무리에서 발산하는 다양성을 성장의 동력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이게 여기에서 자칫하면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예요? 옳은 것으로 바꿔야 되죠. 즉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생각을 바꿔서 나하고 맞춰야 된다 이거죠. 틀린 거니까. 그게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연히 틀릴 수 있으면 서로가 다른 거죠. 그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면은 서로 다르다는 거는 우열이 없는 거죠. 누가 더 좋은지도 좋고 나쁨도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예요? 그 안에서 공통적인 거를 뽑아내서 취하면 되는 거죠. 예. 다르다는 건 하고 틀리다는 거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꾸 순간순간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나도 자꾸 예, 서로에게 강요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거 내 거 하나 못 들어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거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자, 성격의 이해의 중요성.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이 바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취업, 경력 이거 다 뭡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관계죠. 내가 좋은 치과에 근무했는데 정말 월급도 많이 주고 좋은데 뭐가 하나 나빠요? 거기에 있는 치과 위생사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죠. 월급을 많이 주면 뭐하나요? 싸움 필요 없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알고 자신의 성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지 환경을 찾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근데 이게 잘 모르죠. 내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고 가서 난 맞출 수 있다. 나는 돈만 많이 주면은 내 성격을 맞출 수 있다. 내 기분을 맞춰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오판이에요. 그게 오만한 생각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 그러면 안 돼요. 자, MBTI 전문기관은 이제 우리 그 정신분석학자 중에서 융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융. 그 심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누구예요? 플로이드죠. 플로이드가 있고 그다음 누가 있나요? 융이 있고 그다음 누가 있나요?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러. 아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심리학이나 사회 나가서 책을 읽다 보면은 프로이트, 그죠? 프로이트 할아버지. 이거는 뭐예요? 억제된 자, 주로 에고, 성욕, 그죠? 억제된 성욕이 의해서 무의식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 누굽니까? 융이라는 사람 오늘 배울 사람이고 아들러. 아들러도 많이 얘기하죠. 플로이드, 융, 아들러. 요 세 사람 얘기가 가장 남아. 이게 누굽니까? 다 심리학자들이죠. 심리학. 현대는 심리학과 철학의 시대죠. 이 심리학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융이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융은 뭐예요? 사람의 성격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성격 유형 겸사, 그죠? MBTI는 무슨 말의 약자냐 그러면은 Meyer Briggs Type Indicator, MBTI죠.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사가 있죠. 한국 MBTI 연구소. 정식으로 예정해서 검사를 받은 후 해석을 받는 것이 좋다. 우리는 오늘은 뭡니까? 간이 검사를 하는 거죠. 간이 검사 형태로 대체한다. 이따 중간에 MBTI 연구소 사이트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자, 검사 전 유행사항, 유의사항은 뭐냐면은 시험이 아니죠. 성향이 뭔지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얘기죠. 사과보다 딸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거죠. 자, 문항을 체크할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평소 편하고 자연스럽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는 거지. 야, 여기 좋을 거야. 요거는 옳은 답이야. 요건 틀린 답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편하고 자연스럽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주로 이는 의도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할 때 이는 의도적이죠. 이게 아니고 평소에 생활 습관, 평소에 내 생각, 태도, 그죠?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체크하는 거 좋죠. 그리고 검사가 나오면은 결과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해석하고 과정 상담하는 것이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죠? 실수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후와이어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쪽에서 WW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무료 성격 유형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이 클릭해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안 들어가집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요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슬라이드. 자, MBTI의 성격의 유형에 알아보기. 네 가지 성격 지표는 자, MBTI는 네 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방향, 그 다음에 인식 기능, 판단 기능과 생활 양식을 기준으로 하나의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그죠? 평소에 에너지의 방향이나 주의 초점이 자신이 밖으로 통하는지 내부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외향성과 내향형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서 세계인이 인식하는 주 기준으로 오감을 통해 인사하는 경우는 감각형이냐, 육감이냐, 영감에 의존하는 경우 직관형. 그죠?
즉 뭡니까? 따져보는 거죠. 감각형은. 직관형은 뭡니까? 척 보면 아는 거죠. 척 보면. 육감이나 영감. 아, 이럴 것 같다. 이거죠. 육감. 직관형이냐, 감각형이냐. 감각형은 뭡니까? 주로 계산하는 거죠. 정확히 계산하는 거죠. 예, 직관형은 척 보면 아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로 생각 따라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뭐냐, 그냥 감정대로 하느냐, 감정형이냐.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나 행동 패턴에 따라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그죠? 네 가지니까 두 개죠. 네 가지, 여덟 가지가 일단 나오죠. 보면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그 다음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그 다음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두 개씩 있으니까 여덟 가지가 또 나눠지죠. 그 중에서 다시 또 나눠지니까. 자, 이거죠. 주로 태도, 에너지 방향이나 주의 초점이 태도에 따라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 다음에 인식 기능의 정보를 수집할 적에 주로 감각적으로 하느냐, 직관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주로 thinking, 냉정한 사고냐, 그 다음에 감정적이냐. 그죠? 흥분을 잘 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차분하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양식에 대해서 대처하는 행동 양식이 판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식대로 그대로 하는 건지. 이렇게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의 방향. 주로 이제 에너지 방향이 뭐냐 그러면은 성격을 흔히 외향적 또는 내향적, 외향적, 내향적으로 얘기할 때요. 얼마 활동적인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적인 게 아니고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 하는 거죠. 주로 외향형의 경우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 세계로 에너지가 잘 표현되죠. 그죠? 외부 활동에 관심이 많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거죠. 내향형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 관심을 많이 갖죠. 내면을 성찰하고 신중하고 이해한 다음에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죠. 이런 관계는 한번 매우 신중하고 맺은 관계는 유지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입니까? 요거 볼 때는. 저는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볼 때는 저는 아마 6대 4, 4대 6 정도로 저는 내향형인 것 같아요. 내향형. 내향형. 저는 6대 4로 내향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해 나갑시다. 그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인지,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해봤나요? 예.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봅시다. 외향형은 폭넓은 대인관계 유지하고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죠. 그래서 자기 외부의 주의 집중, 외부 활동과 적극성, 정열적, 활동적, 말로 표현, 경험한 다음 쉽게 알려짐. 이건 뭐예요? 주로 말로 표현이 많으죠. 말로 표현. 사교적이죠. 말로 표현하니까 사교적이죠. 내향형은 뭐예요? 깊이 있는 신중 이해한 다음이죠. 조용하고 신중. 주로 글로 표현하지. 글로 표현하고 이해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말로 표현, 글로 표현. 요거 쉽겠네요. 그죠? 요거 보더라도 저는 말로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형은 아니고 저는 일단 내향형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식기능. 인식기능을 볼게요. 인식기능을 보면은 인식기능은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할 때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데요. 주로 감각형은 시각, 촉각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받아들이는 정보에 민감하죠. 사건, 사실, 세부사항 등에 집중합니다. 현실 지향적이고 생활 그 자체를 관심을 두는 편입니다. 감각형, 그죠? 감각형. 직관형은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중시합니다. 먼저 줄이기는 육감, 직감, 예감, 전체적인 상황을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저 같은 경우는 저거 같아요. 이것도 6대 4로 주로 저는 감각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실을 중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됩니다. 감각형.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체크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감각형, 직관형을 이제 보면은 감각형은 주로 뭡니까? 감각형은 오감에 의존하여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요. 현재, 지금 현재 이런 거 중요하죠. 철저히 일처리하고요. 실제 경험 하나하나 보죠. 하나하나 보고 정확 철저한 일처리를 중요시하고요. 직관형은 육감 내지 영감에 의하고요. 가능성, 앞으로의 가능성, 비약을 잘하죠. 숲을 전체적으로 보려는 거, 씨뿌림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딱 나눠지지 않죠.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6대 4, 7대 3, 그 다음에 5대 5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예. 자, 다음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능,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사고형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감정형은 뭐예요? 감정형은 가치지향적이죠. 관계중심적이죠. 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우리 편은 다 오케이. 이거 말하는 거죠. 좋으냐, 싫으냐. 그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감정형이죠. 주로 감정형.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이제 정리해 보면은 요렇게 할 수 있죠. 즉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진실과 사실에 관심을 갖는 거죠. 논리적, 부분석적, 객관적이죠. 원리, 원칙, 진실, 사실, 지적, 논평. 요거는 뭐예요? 감정형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의미와 영향, 좋다, 나쁘다, 우호적인 협조 이런 거를 주로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거의 한 5대 5좀 되는 것 같아요. 5대 5 정도. 5대 5. 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은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을 사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거죠. 자, 주로 여기는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는데요. 판단형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체계적인 방식을 소원하는 거죠. 계획. 판단형은 계획이죠. 계획. 결정을 내리고 계획하고 따라 생활하는 걸 선호하죠. 어디 갈 때도 뭡니까? 전화해보고 가고 이런 거죠. 뭐 먹을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결정하고 가는 거죠. 단계나 내용을 설정해 놓고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게 판단형이고, 인식형은 그게 아니죠. 융통성 있는 거. 뭐 가서 결정하는 것이 뭐 그냥 미리 할 게 뭐가 있어. 가보면 되지 뭐 안 되면 옆집에 가면 되지 이런 거죠. 이런 스타일이죠. 유동적이고 그때그때 적응하고요. 실행 도중에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거죠. 예. 생활 양식.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자, 요거를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판단형은 통제와 조정,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기준과 자기의사가 중요하죠. 인식형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인 자율 융통성이 있죠. 유유자적, 재량에 따라 들어져 있는 포용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6대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대 4. 6대 4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밖에는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네요. 자, 그래서 16빛깔의 다양성.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아래와 같은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16가지 유형으로 완벽히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성격 유형이라도 질적인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패턴과 성향을 알아본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걸 적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대충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나는 이런 장점을 좀 잘 키우고 이런 장점은 키우고 이런 약점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 뭐 아주 훌륭한 보기가 되는 거죠. 예. 뭐든지 맹신하면 좋지 않아요. 맹신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소금형 쭉 나오는 거죠. 끝까지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실하고 언어 협조한 사람들, 사랑과 관련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하여 하는 사람들. 쭉 나와있죠. 이게 보면은 TJ, 그 다음에 KP, TP 장드라크형, 예,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죠. 수완과 형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4, 4, 16, 16가지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인지 요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성격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성격의 발달은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건 뭡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 특히 환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는 공간도 있죠. 어디 사느냐. 어디 사느냐.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누구랑 친하냐. 누구랑 친하냐. 요거 굉장히 이거죠. 환경. 어디에 있는 치과에 가느냐. 그죠? 그 치과에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장이 잘 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고 잠재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어디에 즉 시골로 가느냐 도회지로 가느냐 여주에 있느냐 분당으로 가느냐 강남으로 가느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과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심리적 기능 중 의식적으로 잘 발달되며 삶의 원동력이 같이 주기능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기능을 중심으로 성격이 발달하게 되죠. 메인 기능이요. 이런 주기능이 원활하게 발달하는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뭡니까?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확신이 높지만 발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주 경직된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활한 상태냐 경직된 상태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표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자, ISTJ, ISFJ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잘 다루지만
자신의 경험과 알고 있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독선적인 취해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외부의 다양한 경험을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이지만 소비적인 탐구를 하고요. 내적인 통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만 잘못된 경우는 뭐예요? 비전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고집스럽고 맹목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INFJ 같은 경우 좀 그렇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죠? 변화와 가능성의 열정과 통찰을 가질 수 있지만 너무 추구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예. ENFP 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SP 같은 경우는 효과적 논리적인 구조의 창출을 하지만 부정적인 T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뭡니까? 자신 내부 논리를 모두 갖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세계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체험단에게 대응하지만 타인을 감정하고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F 같은 경우도 긍정적일 경우에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발휘하지만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F 이 같은 경우도 감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뭡니까? 극단적인,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뭡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것도. 요즘 왜 기독교도 보면은 극단주의 있죠, 원리, 극단 원리주의. 그런 부분 너무 심하잖아요. 이제 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MBTI 16가지 성격 유형을 검사를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은 대충 정리 좀 됐나요? 좀 더 1학년 때 했던 거를 기억을 해 보시고 아까 알려드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아마 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했던 참고문헌 자료 출전은 이제 MBTI 요 검사 자료가 있거든요. MBTI 연구소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1주차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 OT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가요? 너무 이게 설명이 장황하고 좀 그렇나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는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병원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까운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병원과 유사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왔을 때, 그죠? 선배들이 왔을 때 뭡니까? 선배와의 대화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 그죠?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얻고 나는 앞으로 이쪽에 가야 되지, 이쪽에 취업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년 뒤, 5년 뒤, 7년 뒤, 그 다음에 10년 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겠다, 어떠한 위치로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쭉 계획적으로 하면서 뭐예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기술이 뭐냐, 테크닉이 뭐냐, 치과에서 어떤 거를 내가 마스터해야 나중에 이쪽으로 갔을 때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런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3년 뒤, 5년 뒤에 이쪽으로 옮겨야지, 내 자신의 기술을 알려주는 데로 옮겨야지, 아니면 나는 5년 뒤에 뭐 다른 일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계획을 세우시면은 훌륭하게
이 이제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 이 교과목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톡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학기 동안 즐겁고 좀 신나게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 교과목을 같이 만들어 간다, 같이 공부해 간다 라는 심정으로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밴드에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출석했다는 거 다시 한번 누르는 거 알죠? 이렇게 잘 해주시고 혹시 또 일단 출석 못한 사람 있으면은 빨리빨리 또 얘기해 주시고 자, 오늘 OT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